자, 이번 시간에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상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프랜차이즈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은 이미 생활에서 우리가 습득을 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전문적인 분야라고 할 수 없죠. 특히 패스트푸드와 관련되어지는 프랜차이즈들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입시학원, 우리 흔히 보습학원이라고 부르죠. 동네 곳곳마다 있는 그러한 학원들도 동일한 브랜드를 달고 전국에 그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이미 들어와 있죠. 그리고 특정한 브랜드 이름을 가지고 음식점이라든지 레스토랑이라든지 심지어 주류 사업과 관련되어지는 부분들도 프랜차이즈 시스템들이 일반화되어져 있고, 실제로 프랜차이즈와 관련되어지는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장 프랜차이즈로 여러분들 지금 당장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동네 한 군데는 다 있을 거예요. 바로 편의점이에요. 편의점. 편의점들도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프랜차이저, 프랜차이지, 이제 요 개념들 잘 아셔야 돼요. 프랜차이저. 실제로 이제 전체적인 사업하고 관련되어지는 메인이 될 수 있는 회사, 바로 제품하고 서비스와 관련되어진 부분에 특허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업주로서 가맹점들을 모아서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바로 프랜차이저죠. 이러한 프랜차이저에 가맹이 되어져 있는 점주들, 사람들, 우리가 프랜차이지라 부르죠.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지는 전체적인 시스템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이죠. 그래서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저, 프랜차이지. 자, 요 개념들 헷갈립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프랜차이즈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상호라든지 상표라든지 또는 제품과 관련되어진 노하우라든지, 그리고 심지어 운영, 광고, 이와 관련되어지는 모든 것에 대한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저가 가맹점주인 프랜차이저에게 일정한 가맹과 관련되어지는 수수료 비용을 받고 이와 관련되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는 사업 시스템, 요걸 우리가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라고 하죠. 프랜차이즈 시스템. 그래서 본사가 있고 가맹점주가 있습니다. 가맹점주. 가맹점주는 우리가 흔히 가맹점 또는 지점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실제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저가 지사를 직접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어요. 직영으로 운영한 것도 있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형성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 알바 같은 거나 실제로 이 사업을 수행하신 분은 잘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패스트푸드 음식점에 들어갔을 때 이게 본사에서 직영하는 곳인지 아니면은 별도의 수수료하고 비용을 주고 우리가 다른 어떤 사업주들, 우리 가맹점주라 부르죠. 프랜차이즈 분들이 운영하시는 곳인지는 일반인들은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센스 있으신 분은 음식 결제하고 영수증 보면 다 압니다. 영수증에 보면 이제 실제로 사업자 등록번호하고 사업주 성명이 나오게 되죠. 이제 그거 보면서 어떤 분들은 센스 있게 이제 여기가 직영하는 곳이다, 아니면은 가맹점주가 운영하는 곳이다, 이런 것은 확인해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확인해 보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많이 확인해 봐요. 자, 어쨌든 혼자는 살 수 없고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게 되면은 프랜차이저든 프랜차이지든 간에 동맹을 형성을 한 겁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공동으로 경영을 하고 광고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공동으로 사업이 번창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 또 본죽이라 해서 죽집들도 많이 있죠. 그렇게 해서 점점 더 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일상생활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깊이 있게 이제 자리 잡고 있는 시스템 중에 한 개입니다. 자, 이러한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있어서 이제 장점과 단점을 보실 때는 실제 본사에서 가질 수 있는 장점, 단점, 그 다음에 가맹점주들에 있어서의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요와 관련되어진 부분도 사실 물류관리사보다는 유통관리사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물류 쪽에서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점점 더 많은 소비자들하고 관련되어지는 판매와 관련되어진 판매점들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특정하게 파리바게뜨나 이런 빵집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이제 프랜차이즈로 해서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프랜차이즈에서의 장점은 전국적으로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가맹하시는 가맹점주들에게 가맹비라는 돈을 받게 돼요. 그래서 자본 조달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동으로 대량 구매를 해서 재료를 구매하고 이것을 이제 유통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고 특히 공동으로 광고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광고 효과가 높습니다. 그래서 맥도날드에서 광고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TV에서 보시게 되면 특정 한 개의 지점만 대상으로 해서 광고를 하는 게 아니죠. 그게 전국에 있는 모든 맥도날드, 전국에 있는 모든 치킨 가게, 전국에 있는 모든 학원, 전국에 있는 모든 빵집, 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사업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공동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광고 효과가 높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프랜차이저는 경영에 참가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관리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가지 제품 개발을 한다든지 광고와 관련되어서 효용성을 추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만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자, 하지만 그 계속적인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도를 해야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원조도 해야 돼요. 원조도.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맹점 수가 점점 더 늘어날 경우에는 통제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브랜드는 실질적으로 그 굉장히 유명하다 할지라도 그 실제 이제 지점을 잘 안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만 지점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업하고 관련되어서 아무리 돈을 싸들고 온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사업하고 관련되어서 여러가지 이름을 쓸 수 있도록 해주지 않는 기업들도 유명한 프랜차이즈들도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일단은 프랜차이즈의 단점을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전국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 본부를 형성할 수 있는 인적 구성 요소라든지 시스템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형성이 되어진다면 굉장히 이제 크게 이제 그 사업을 확장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시는 하신 그 오너, 그분이 이제 판단하고 관련되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프랜차이지 가맹점주들에게서는 어떤 장점이 있느냐. 자, 가맹점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운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실제 이제 본사에서 직접적으로 전국적으로 광고도 하고 그리고 동일한 그 영업 시스템 그리고 동일한 인테리어, 동일한 간판 이런 걸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업 실패의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100% 성공은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이제 실패의 위험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 그리고 인지도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미 사람들 내리 속에 어느 정도 브랜드 인지를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일단 믿고 신뢰하고 그것을 찾아간다는 그러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만 운영을 하게 되면은 실패의 그 위험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그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초기에 재고 부담이 적다라는 거, 본사에서 재고와 관련되어진 부분들도 적절하게 필요할 때마다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직접 재고를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사에서 지속적으로 교육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경영 방식, 초보자에 대해서는 경영 방식에 대해서도 교육도 시켜주죠. 그렇게 해서 그 사업 경험이 없더라 할지라도 쉽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러한 브랜드를 사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유니폼까지 다 똑같죠. 유니폼도 똑같고 그 메뉴판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간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동일하게 그 사업하고 관련되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굉장히 큰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를 통해서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가 있고 그 여러 가지 재료를 구매한다든지 유통을 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전부 공동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다른 그 동종 업종에 비해서 가격과 관련되어진 경쟁력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단점은 뭐냐? 우리 점포에서만 공급해 줄 수 있는 독특한 서비스, 그 다음에 특정한 지점에서만 제품을 개발을 해서 소비자에게 공급을 해줄 수 없다라는 그게 이제 제일 큰 단점이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제품을 그리고 전국의 모든 매장이 동일한 서비스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음식점 같은 경우에 그 가맹점주들께서 새로운 식품을 개발을 했다 할지라도 이 레시피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그 지점에서만
그 소비자에게 공급을 해줄 수는 없어요. 계약을 체결할 때 그와 관련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제품 개발도 공동으로 해야 되고 전국적으로 공동으로 운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의 지점에서만 독특하게 판매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부분이, 그래서 이제 그 제품 개발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한계성이 있다라는 그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브랜드 파워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력하지 않는 프랜차이즈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할 그러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 브랜드 파워라든지 소비자에게 인지도가 높은 그러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 인기가 굉장히 높죠. 근데 이제 시장에 최초에 등장을 하는 프랜차이즈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거부감이 크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지점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게 모든 프랜차이즈 시스템 전 점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미지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는데 사실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실제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사실 여러분들 집에서 직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뭐 고시원이라든지 뭐 도서관 또는 친구 만나러 어디 가실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던 걸어가시던 이렇게 지나가시게 되면 프랜차이즈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심지어 화장품하고 관련되어지는 대리점들도, 우리 점포들도 실제 프랜차이즈 시스템 엄청나게 많죠. 우리 생활 곳곳에 사실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우리 생활 깊숙이 차지하고 있다 보셔도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 프랜차이즈와 관련되어진 사업은 점점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미 상식적으로 많이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설명해야 될 부분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어서 그 프랜차이즈의 장점, 단점, 프랜차이즈의 장점, 단점,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